여러분, 학창시절 역사 시간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국사 시간만 되면 참 답답했습니다. 칠판 가득 적힌 태종태 세문단세를 외우면서 속으로 늘 생각했죠. 도대체 우리가 왜 500년 전 조선시대 일들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배워야 할까? 이미 지나간 과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역사는 그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암기일 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되어보니 그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 그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역사는 모양만 바뀔 뿐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억압이 20세기에 들어서면 군사 독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야욕을 위한 도구로 모습을 바꿉니다. 제주 4.3의 비극 속에 놓였던 우리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잔인한 현상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선시대의 모순이 20세기에 그리고 4.3이라는 비극 속에 다른 모양으로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역사는 그렇게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 앞을 다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어쩌면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했는지, 무엇이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제가 만드는 이 영상은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고 또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의 화려한 영상들보다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조천왕과 연북정을 보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나간 역사와 아픔을 다시 기록하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과거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주도의 조천항을 가보셨나요? 지금은 예쁜 카페와 산책로가 즐비한 이곳이 70년 전에는 그야말로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조천을 제주의 모스크바라 불렀습니다. 깨어있는 지식인과 한길 운동가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부심은 가장 처참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11월 초토화 작전이 시작되자 조천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군경토벌대는 주민들을 이곳 포구 백사장에 모아놓고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주민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의 손목을 철사로 꿰어 서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맨 앞사람에게 총을 쏴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면 옆 사람도 그 무게에 이끌려 바다로 처박히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이라도 살리겠다고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덮고 모래바닥에 엎드렸던 부모의 마지막 마음을요. 밀물이 들어오면 그 피로 물든 백사장의 시신들이 파도에 쓸려 바다로 나갔습니다. 지금 조천항의 이 잔잔한 파도가 그때는 누군가의 아버지를, 누군가의 자식을 앗아간 저승사자의 손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연북정입니다. 원래 연북정은 유배 온 선비들이 한양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던 곳입니다. 하지만 4.3 당시 이곳은 반대의 공간이었습니다. 토벌대의 초소이자 감시탑, 그리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수용소였죠.
정자 아래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던 고문의 소리가 돌담을 타고 온 마을로 퍼질 때 주민들은 집 안에서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며 그저 숨죽여야 했습니다. 과거의 그리움이 공포라는 옷을 입고 마을을 내려다본 것이죠. 북촌리의 비극 소식이 조천왕의 배들을 통해 전해지던 날, 항구는 시신들이 밀려와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굶주린 들개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유가족들은 멀리서 숨죽여 지켜봐야 했습니다. 크게 울지도 못하고 그저 입을 막고 흐느끼며 시신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들의 삶. 그 속에서 9살 아이는 아버지가 피로 변한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평생 생선을 먹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인간의 잔혹함이라는 말은 책 속의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래사장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젖을 찾던 아기마저 함께 사살되던 그 현장에 실제했던 인간의 단면이죠.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고운 모래 밑에는 70년 전 철사에 묶여 바다로 처박힌 어느 아버지의 절박한 손톱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이 장소를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닙니다. 이 파도가 다시는 붉은색으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현재라는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다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조천왕은 이렇게 처절한 비극의 현장이었기에 지금의 고요함이 더 낯설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연북정, 원래는 유배객들이 한양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던 곳이었습니다. 저 정자 위에서 바라보던 바다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겠죠. 이제 우리는 공포의 기억을 잠시 뒤로 하고 조금 더 먼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보려 합니다. 연북정이 세워졌던 500년 전, 이곳을 지키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 이제 그 담담한 이야기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70년 전 이 백사장에 서렸던 비명은 파도 소리에 섞여 영영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슬픔은 바다를 떠나지 않고 오래된 이야기 속에 고여 있습니다. 비극이라는 시간의 파도를 건너오면 조천왕계는 또 다른 얼굴들이 보입니다. 바로 거친 바다와 싸우며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눈물겨운 전설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연북정에 올라 유배객들이 흘린 눈물이 바다로 떨어지면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황룡이 깨어난다고요. 용이 몸을 뒤틀 때마다 바다는 요동치고 그날의 뱃길은 닫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무게가 바다의 흐름조차 바꾼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거친 파도는 어쩌면 옛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그리움이 만들어낸 소용돌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이 땅에 생명의 쌀을 싣고 온 김만덕의 배가 들어올 때면 기적처럼 거칠던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희망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흉흉한 시대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길을 뚫고 쌀이라는 희망을 지고 들어오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고요한 물결은 어쩌면 그날의 절박했던 희망이 만들어낸 평온함일지도 모릅니다. 바닷가 바로 옆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단물, 그리고 용두물. 가뭄이 들면 마을 할머니들은 이곳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소금기 가득한 바다 바로 곁에서 달콤한 물이 솟아나다니 이건 기적일까요? 아니면
이 땅을 버리지 않으려는 생명의 끈질긴 몸부림일까요? 짠 바다와 단 샘물의 대비, 이 땅은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다른 것들이 부딪히며 버텨온 곳입니다. 조천왕 토지 끝자락, 나라에서 기운을 끊어내려고 바위를 깼다는 아기장수의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리도 길을 쓰고 명당을 파괴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억압하고 찍어 누르고 짓밟아도 끝내 다시 돋아나는 것. 어쩌면 그게 조천,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종족을 지탱해온 질긴 기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멈추길 기다리던 옛사람들의 염원이 잦아든 자리,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큰 시간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조천항은 단순히 파도와 싸우는 포구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라는 섬이 세상과 처음으로 악수를 나누던 가장 낮은 곳이자 가장 뜨거운 관문이었죠. 조선시대 이곳은 조천관이라 불렸습니다. 한양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뜻이죠. 관원들은 부임의 설렘을 안고 이곳에 내렸고, 유배객들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앞두고 바다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금의 콘크리트 방파제 대신 그땐 수십 척의 배들이 바람이 멎기만을 기다리며 옹기종기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연북정이 있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정자 기둥마다 맺혀 이 항구의 주인 노릇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920년대 돌을 쌓아 올린 포구에 시멘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제주항으로 옮겨갔고, 조천항은 제주의 제1관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낡은 돌담과 새로운 시멘트가 겹쳐진 그 틈새를 채우며 조천항은 묵묵히 제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겐 쇠락이었겠지만 조천항에겐 비로소 우리들의 포구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곳엔 유백에게 눈물 대신 고단한 하루를 마친 어부들의 거친 숨소리와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섞여듭니다. 등대가 마주보며 길을 내주는 현대식 항구. 이제 임금을 기다리던 간절함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집어등을 밝혀 올려보내는 저 불빛들. 오늘을 살아내려는 저들의 간절함 또한 500년 전 그 정자 위에서 띄우던 그리움만큼이나 무겁고 뜨겁습니다. 조천항의 역사는 500년 전이나 70년 전이나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휩쓸고 간 자리에 그보다 더 끈질기게 뿌리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다로 나가는 해녀들과 어둠을 가르고 불빛을 밝히는 어부들. 그들은 과거의 비극을 딛고 매일 아침 다시 생명을 길어 올리는 조천항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학살이 벌어졌던 백사장 바로 앞바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원수의 무덤이었지만 남겨진 여인들에게는 자식을 먹여 살릴 유일한 젖줄이었습니다. 검은 잠수복을 입고 망사리를 맨 해녀들은 매일 아침 그 죽음의 바다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원망 대신 숨을 참는 법을 택했고, 통곡 대신 거친 파도와 싸우는 법을 익혔죠. 조천항의 그 작은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해녀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제주의 가장 아픈 역사이자 가장 강인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과거의 밧줄이 누군가를 묶어 바다로 끌고 가는 죽음의 도구였다면,
지금 조천 항구에 엉켜있는 젖은 그물과 밧줄은 어부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조천 어부들은 거친 물살을 정교한 솜씨로 길들이며 조업을 나갑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 집어등을 밝히는 그 불빛은 단순히 고기를 낚기 위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70년 전 연북정에서 북쪽 하늘을 향해 던졌던 그 간절한 눈빛이 이제는 바다를 향한 오늘의 희망으로 변주된 것이죠. 조천항은 여전히 파도치고 여전히 어선들은 항구를 떠납니다. 과거의 공포는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나지만 오늘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고운 모래와 항구의 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0년 전 철새에 묶였던 손목이 아니라 그 밧줄을 끊어내고 다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의 손입니다. 그렇게 조천항은 오늘도 그 무엇보다 뜨겁고 처절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조천항, 누군가는 이곳을 멸치 잡는 포구라 하고 누군가는 비극의 역사가 서린 백사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항구의 이름은 500년 전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새겨졌습니다. 조천, 하늘을 향해 아침을 묻고 한양의 임금을 향해 그리움을 올리던 항구. 이 이름은 어쩌면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이 거친 제주 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절박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북정은 임금을 향한 충절이 서린 곳이라고. 선조의 수레를 기다리며 북쪽을 바라보던 선비들의 낭만적인 공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1599년 피난길에 백성을 버렸던 선조를 향해 이곳 유배객들이 매일같이 울부짖던 그 마음은 과연 고결한 충성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며 북쪽을 향해 내뱉던 그들의 한숨은 사실 제주도를 유배지 감옥으로 느꼈던 자들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만 바뀔 뿐 우리는 각자의 조천에서 저마다의 한양을 그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다시 바다를 향해 일어서는 곳. 여기는 제주도 조천항과 연북정이었습니다.